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건요, 뭐 엄청난 매출 기록이나 대단한 상장 스토리가 아니에요. 대신에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주목하게 된 아주 특별한 빵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대체 왜 바티칸에서 한국 대전에 있는 작은 빵집에 감사 편지를 보냈을까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지역사회랑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유로요.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뉴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든다. 정말 그렇죠.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심당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제대로 알려면요, 이걸 먼저 봐야 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공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말이죠. 여기 왼쪽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가 계속 외치는 주문 같은 거예요.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그런데 오른쪽은요? 이건 현실이죠. 치솟는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온갖 압박에 그냥 짓눌려 있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둘 사이의 거리, 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임대료에 인건비, 수수료, 금리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정말 이래서 어떻게 버텨?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바로 이런 팍팍한 세상 속에서 성심당의 이야기가 더 빛나고 더 놀랍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다들 못 살겠다고 한숨 쉬는 이 시대에 성심당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겠죠? 네,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심당 빵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근데 솔직히 맛있는 빵집은 세상에 꽤 많잖아요. 성심당을 정말로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힘은요, 바로 그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들만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첫째, 정직하게 만든다. 둘째,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번다. 그리고 셋째, 번 돈은 아낌없이 나눈다.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정말 강력한 원칙입니다. 성심당의 모든 건 바로 이 철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빵이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응원하는 어떤 가치가 여기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죠. 빵을 사는 행위 자체가 그 가치에 동참하고 그걸 증명하는 일이 되는 셈이에요. 네, 바로 이 실회, 이게 바로 성심당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진짜 자산입니다. 회계장부에는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지만 사실 그 어떤 이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죠. 왜 그런지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핵심은 결국 신뢰예요. 재무제표에 숫자로 찍히진 않죠. 하지만 어떤 위기가 와도 회사를 굳건히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보통 세상은 왼쪽에 있는 것들에 목을 매죠. 분기 실적, 매출 성장률 같은 거요.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라는 게 언제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건 뭘까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믿음, 지역사회의 응원, 저기는 정직하다는 평판. 어떻게 보면 성심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오른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선한 의지가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여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곧 브랜드가 되는 거죠. 꾸준히 보여주는 좋은 모습은 단순한 착한 일을 넘어서요, 그 어떤 비싼 마케팅보다 훨씬 강력한 브랜드가 됩니다. 사람들이 성심당? 거긴 원래 그런 곳이잖아 하고 믿어주는 거. 이게 바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인 거죠. 그래서 성심당 이야기는 그냥 감동적이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말하는 성장과는 좀 결이 다르죠. 어떻게든 몸집을 불리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단단하게 버티고 살아남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길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똑똑하고 강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사례가 세상을 바꾸진 못하지만 기준을 바꿀 순 있다. 무슨 말이냐면, 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하나 생기면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례가 가진 힘이죠. 결국 성심당이 보여준 선택은 아주 단순해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내 몫은 챙기지만 남의 몫을 빼앗지는 않는다. 이익을 내는 건 좋지만 그걸 위해서 신뢰를 팔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지역, 문화를 가장 앞에 둔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원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성심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쩌면 잊어버린 것 같은 하지만 꼭 다시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멈춰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